더해놓고. 자, 이제 제가 그 사진과 동영상 촬영인데 어떤 사진과 동영상이냐면 드론 영상 촬영을 위한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넓은 화면으로 보이나요? 예, 예, 잘 보이나요? 화면에 꽉 예, 찬 예. 화면으로 잘 네, 잘 보이나요? 보여요. 네. 이거는 저의 프로필이고요.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포토그래퍼다라는 게 있어요. 사진가, 사진 작가라고 안 하고 저는 사진가라고 했고요. 또 드론 촬영 관리사라고 그래서 드론으로도 사진과 영상을 잘 찍는 전문가다. 뭐 이런 표시를 좀 해놨고요. 또 소셜 미디어 전문가라고 해서 사진, 동영상, 콘텐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제가 프로필에다가 좀 남겨놨습니다. 요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이 사진은 제 어린 시절에 저희 형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아이가 접니다. 예, 제가 살던 그 경기도 이천의 포교리라는 곳에 철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어, 다 있어요. 지금 수업을 들을 때는 마이크를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철길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제가 이제 사진을 찍게 된 계기가 된 사진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 사진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어릴 적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사진을 좀 열심히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막 사진을 찍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었고요.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에 대한 제목들이에요. 사진이란 무엇이냐, 사진 촬영 기술에 대한 거, 구도에 대한 거, 그리고 스마트폰 사진 촬영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동영상 제작, 뭐 PC에서 동영상 제작 쭉 있는데 주로 앞부분에 사진 촬영 기술 및 구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사진이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그 우리 윤동주 사장님은 사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마이크 켜고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사진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하셔야 돼. 안 들려. 지금 스마트폰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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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어요. 이제 말씀 들립니다. 예. 사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멋지십니다. 예. 추억이라고 생각한다. 예. 우리 오영숙 선생님은 얼굴은 좀 보여주세요. 음소거만 하시라 그랬더니 얼굴도 다 안 보이시게 하셨네요. 예, 얼굴은 보여야 제가 이렇게 앞에서 수업을 듣고 있구나라고서 수업을 할 텐데 안 보이시니까. 네, 추억이다. 굉장히 멋지시네요. 감성적이시고. 자, 예전에는 사진을 뭐로 찍느냐 그러면 카메라로 찍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발로 걸어가야 되고 카메라를 들고 손가락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고 또 손가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눈으로만 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 윤동규 어, 사장님처럼 그 추억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예요? 가슴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사진을 찍은 모든 기억 같은 것들이 가슴에 남아있는 거죠. 결국은 사진이란 단순히 카메라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만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다 아우러져야 사진을 찍는다.
그런데 사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생각이고 마음이다라는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거를 이제 영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99%의 영감과 1kg의 사진 스킬로 사진을 찍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에,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진을 찍히는 대상을 우리는 피사체라고 하는데 피사체의 마음을 읽는 그런 사진을 찍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분이 나란히 앉으시니까 좀 낫다. 오영숙 선생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화면 음소거만 하시고 화면은 켜주셔요. 자리에 안 계신가?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진에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대상을 단순히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느꼈을 때 사진을 찍으면 느낌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방법적인 거로는 사진을 찍을 때 입체적으로 찍어야 되고 빛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고 예술적으로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의 속성에 맞는 장비로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바로 찍어라. 이게 중요해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카메라가 없어. 카메라가 없으면 못 찍어. 이따가 카메라 갖고 와서 찍어야지 해가지고 카메라를 갖고 오면은 이미 내가 찍고자 하는 멋진 장면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앞에 무지개가 쫙 펼쳐져 있는데 저거 집에 가서 카메라 들고 와서 찍어야지 했더니 무지개가 사라졌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찍을 때는 언제든지 내 옆에 있는 바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최고 좋은 건데 그 대표적인 카메라가 우리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좋은 사진을 바로바로 찍을 수 있으니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건데 사람을 피사체로 사진에 찍히는 대상으로 찍을 때는 그 피사체하고 친해져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인물 사진이든 모델 사진이든 아기 사진이든 찍을 때는 그 사람하고 알지도 모르는데 카메라만 대고 막 찍으면 이건 뭐 언론 기자도 아니고 느낌이 없는 사진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찍는 그 피사체하고 먼저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해서 그 대상과 친해진 다음에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 대상이 사람일 때는 사람과 친해져야 돼요. 제가 이제 웨딩 촬영으로 제가 사진을 찍어준 커플이 한 100쌍이 넘습니다. 그리고 돌사진, 뭐 이런 것도 찍어드렸고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회사 다니면서 알바로 했어요. 알바로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혹시 사진관 하나 차려도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에, 결론은 너무 경쟁이 심해서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지만 특히 제가 사진을 찍는 대상 중에 제일 편하고 만만한 상대는 신랑 신부였어요. 신랑 신부들은 메이크업 다 하고 드레스 다 입고 다 광내고 와가지고 딱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예쁜 모습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포즈 다 취해주지. 그러면 찍기만 하면 멋진 사진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정말 힘든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1살짜리 돌베기. 이 돌베기는 자기가 졸려면 자야 되고 장난감 없으면 짜증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걔를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부모들은 걔가 밝게 웃는 사진, 빵긋빵긋한 사진을 찍기를 원하니까 고객에게 원하는 거에 찍어주기 위해서 이제 아기들 사진을 찍을 때는 먼저 제가 아기하고 친해지는 작업을 해요. 카메라 들고 가서 같이 놀아주고 사진 몇 장 찍어서 보여주고 사탕 하나 먹여주고 장난감 갖고 놀아주고 이러다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 그러면 아주 이쁜 표정들을 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한테 얘기를 하죠. 얘를 충분히 재워라.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재워라. 뭐 이렇게 예, 졸려가지고 막 헤매고 있으면 사진을 못 찍으니까. 그래서 느낌 있는 사진을 찍을 때는 중요한 건 그 대상하고 친해져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진을 드론이라는 드론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또 드론 카메라로 찍는 대상이 대부분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거나 건물이거나 땅이거나 뭐 구조물이거나 이런 대상들을 찍는단 말이죠. 그럼 그 대상들을 찍을 때 그 대상하고 내가 어떻게 교감을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드론을 올려가지고 무조건 찍으면 멋진 장면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 대상들이 햇빛하고는 어떤 방향으로 갖고 있는지, 어떤 방향에서 찍었을 때 제일 멋진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드론을 찍는 드론 작가, 우리는 이제 드론 작가잖아요. 드론을 날리면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니까 드론 작가가 그 대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교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 더 느낌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사진을 100이라고 봤을 때 99%는 영감이라고 그랬고 1%가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에 대한 걸 알아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면은 뭐 멋진 DSLR 카메라를 사야 되고 비싼 장비를 사야 되고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는 장비보다 우선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앞부분에서 1차적으로 강조를 했지만 그래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앵글, 샷, 구도 이 세 가지가 사진 촬영 기술입니다. 앵글, 샷, 구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앵글, 앵글, 샷, 샷, 구도. 구도, 네. 그러면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각도를 말해요. 영어로는 각도를 앵글이라고 하는데 카메라가 바라보는 각도. 카메라가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면 이건 노멀 앵글이에요. 노멀 앵글. 근데 카메라가 위로 올려다보면서 찍으면 이거는 로우. 내가 낮은 거잖아요. 낮은 거니까 로우 앵글. 카메라가 밑에를 내려다보고 찍으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사진은 하이 앵글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어린 아이들을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돼? 얘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앵글이에요? 하이 앵글이죠. 하이 앵글. 하이 앵글로 찍으면 어떻게 사진이 찍히냐면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는 크게 보이는데 몸은 왜소하게 보이는 마치 콩나물 대가리와 같은 그러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그 대상이 겸손해 보이고 그리고 평범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카메라로 위를 올려다보고 찍으면 그 대상이 위대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또는 그걸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은 거만해 보이고 이게 로우 앵글이 갖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은 카메라와 대상의 눈하고 같은 높이인 노멀 앵글로 찍어주는 게 맞아요. 그럼 사람을 찍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의 몸통일까요? 다리일까요? 머리일까요? 몸통, 예, 몸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몸통이 아니고 다리, 머리예요. 머리가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머리. 머리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진 찍을 때는 눈, 코, 입 중에 코예요, 코, 입이에요, 눈이에요? 코, 아, 정 가운데 있으니까 예. 네, 땡입니다. 눈이에요, 눈입니다. 눈, 자, 사진을 찍을 때 입을 벌리고 있거나 코를 찡긋거리고 있거나 관계없는데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은 이게 뭐 보기 싫어. 기도하는 사진이거나 또는 명상하는 사진이라면 몰라도 그게 아닌 사진일 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카메라하고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서 찍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럼 어린아이를 찍을 때는 내가 자세를 낮춰서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를 찍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예, 기본인 거고요. 자, 이 앵글에 따라서 대상이 다양하게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앵글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드론으로 대상을 찍을 때는 대부분 노멀 앵글이거나 하이 앵글이에요. 드론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보니까 하이 앵글로 찍는 거예요. 하이 앵글로 찍으니까 밑에 있는 대상들이 겸손해 보이는 거죠. 만만해 보이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하이 앵글로다가 찍는 대상이 어떤 빌딩이다. 빌딩,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보다 높게 찍으면 그 아파트가 전체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지만 아파트하고 같은 눈높이로 보게 되면 아파트가 어, 어떻게 보이냐면은 좀 친밀하게 다가온다랄까요? 친숙하게 다가온다랄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파트를 찍으면 이게 화각이 있기 때문에 옆면도 보이지만 올려도 보이고 아래로도 보이는 이런 세 가지 앵글을 동시에 보이는 독특한 사진을 드론에서는 찍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샷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샷은 그 스티브 잡스가 있네. 우리가 스티브 잡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골프채로 골프공을 딱 때리는 걸 샷이라고 하고요. 소총으로 총을 땅 하고 쏘는 거를 샷이라고 그래요. 예, 총으로 샷을 쏘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맞춰가지고 떨기려고 하는 거로 찍지만 골프 채로 때리는 샷은 골프공을 멀리 날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카메라의 샷은 우리가 대상을 피사체를 착 찍는 것을 샷이라고 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물을 촬영을 할 때 사람의 얼굴을 포커싱해서 찍는 사진을 클로즈업 샷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따라 한번 해볼게요. 클로즈업 샷, 클로즈 업, 클로즈업 샷, 클로즈 업. 예, 클로즈업 샷. 우리 오영숙 선생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클로즈업 샷이라고 하고 이 클로즈업 샷에서 중요한 것은 뭐 이마는 잘라도 되는데 목은 자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요 샘플 사진도 잘 보시면 목은 안 잘랐죠. 근데 이마는 잘랐죠. 네, 요게 클로즈업 샷이고 클로즈업 샷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눈이기 때문에 눈과 표정이 잘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물의 가슴 위로 찍는 샷을 바스트 샷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가슴을 바스트라고 해요. 바스트 샷. 자, 바스트 샷을 찍을 때 남자 바스트와 여자 바스트가 좀 틀리죠. 여성의 바스트는 볼륨이 있기 때문에 그 볼륨의 탑에서 자르지 않습니다. 볼륨 좀 밑, 위에서 자르거나 밑에서 자르는데 가급적 아래에서 자르는 거죠. 여기 여성 모델의 가슴 아래에서 잘랐죠. 여기 남성 모델 조정석 가슴 중간에서 확 잘라버렸죠. 예, 남자는 이게 볼륨이 뭐 별로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잘라도 되는데 여성은 볼륨 밑에서 자른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가슴 위로 찍는 샷을 따라해 볼게요. 바스트 샷. 어, 네, 무슨 샷이라고요? 바스트 샷, 네. 아까 머리만 딱 이렇게 잘라서 찍는 샷을 뭐라 그랬어요? 클로즈 샷이, 클로즈업 샷. 클로즈 샷. 예, 클로즈업 샷. 예, 외우고 계시나 하고 지금 물어봤는데 바스트 샷. 자, 그다음에는 이제 허리 위로 찍는 샷을 웨이스트 샷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웨이스트 샷. 웨이스트 샷, 네. 웨이스트 이 샷. 웨이스트 샷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손목은 자르지 않는다. 자르지 않고 찍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여성 모델의 이 팔뚝이 잘려 있어요. 근데 잊지 만진다고. 네, 팔뚝이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상황이 아니고 왼쪽에 스티브 잡스 사진을 보면 뭔가 이렇게 시연하고 설명하면서 손이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네네. 이렇게 웨이스트 샷을 찍을 때는 이렇게 팔짱을 낀다든지 또는 이렇게 턱을 고인다든지 이래가지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도해서 찍는 것이 이걸 봐야지. 정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드론하고 연결하기 전에 일단 인물 촬영에 대한 걸 기본적인 걸 알아보고 있고
네. 무릎 위로 찍는 샷을 리샷, 니샷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니샷. 리샷, 네, 네 샷이 아니고 니샷입니다. 니샷, 리샷. 니샷. 무릎 위로 찍는 사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카메라의 앵글이 모델의 배꼽 부분에 있는다. 그리고 패션 사진, 모델 사진, 제품 사진 이런 거 찍을 때는 대부분 니샷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니샷을 찍을 때는 인물의 포즈가 중요한데 그 인물이 여성일 때는 각선미를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S라인이 잘 살게 사진을 찍어주는 게 좋고 여기는 이제 젊은 여성들 사진인데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허리가 노출이 안 됐으니까 손을 얹어서 내가 여기가 내 허리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것 같죠. 가운데 네. 있는 니트를 입은 사진은 역시 왼손으로 허리 쪽을 감싸서 여기가 내 허리다라고 가리키는 것 같고 맨 오른쪽에 있는 모델은 허리를 노출시켰어요. 허리를 노출시키는 대신 옆으로 서서 등과 허리와 힙 라인을 이렇게 강조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S라인을 찍어준다. 그러면 대상이 할머니야. 할머니를 찍을 때는 그러면 라인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으시네. 예. 근데 할머니를 찍을 때는 이렇게 뭐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그 손에다가 이렇게 팔을 딱 얹는다든지 해서 여기가 내 이쁜 허리다, 각선미가 있는 허리다라는 걸 이렇게 가리키면서 찍으면 훨씬 더 보기 좋은 사진이 됩니다. 예, 그냥 정면으로 찍을 때도 다리를 이렇게 좀 벌리지 말고 좀 붙여서 이렇게 찍으면 좀 더 이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게 중심을 못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거나 쓰러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주의해서 포즈를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신을 찍는 샷을 풀샷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전체. 자, 풀샷을 찍을 때 무릎이 보일 때는 무릎을 하나로 포개라. 이게 이제 기본 포즈예요. 무릎을 포개했을 때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각선미를 강조하는 형식으로 S라인을 강조하는 이런 사진이 되기 때문에 풀샷일 때에는 무릎을 붙여라. 롱 스커트를 입었을 때는 무릎이 잘 안 보이니까 괜찮지만 짧은 스커트를 입었을 때는 무릎을 붙여서 이렇게 찍어주면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풍경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풍경 사진은 가로로 찍는 게 기본이에요. 가로로 이렇게 넓게 찍는 게 기본이고 그 가로로 찍는 사진 중에서 밑에 이렇게 반사할 호수가 있을 때는 위와 아래가 서로 이렇게 딱 반반. 포개가지고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이런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겹쳐서 나오는 이런 구도를 찍을 수가 있는데 이런 영상은 드론으로도 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잔잔한 호숫가에서 드론을 띄우면 이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호수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 반영. 나무들, 건물들을 호수하고 반영을 통해 가지고 찍을 수가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러면 이 물결이 잔잔해야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물결이 반짝거리면 물결이 많이 출렁거리면 이런 영상을 찍을 수가 없겠죠. 자, 요런 구도를 우리는 데칼코마니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랜드스케이프라는 말이 나왔는데 가로로 이렇게 넓게 풍경을 찍는 거를 랜드스케이프라고 하고 사람과 같이 세로로 찍는 사진을 포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요 사진은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수평선의 위치입니다. 수평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수평선이 화면의 중심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하늘을 강조했을까요? 하늘, 땅을 강조했을까요? 하늘. 그렇죠. 자, 넓게 많이 보여주는 게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 되고, 이제 하늘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늘이 이렇게 파란 하늘이 아니고 흐린 하늘이다 그러면 하늘에 강조할 게 별로 없겠죠. 네, 자, 흐린 하늘일 때는 하늘을 조금만 보이는 게 맞고요. 아주 맑고
그냥 맑기만 하늘도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가을 하늘, 파란 하늘 별로 재미없어요. 이 여름에 장마철에 막 뭉게구름이 떠가고 이런 하늘이 멋진 하늘이죠. 하늘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화면에서는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화면이 있고 또 하늘에 반짝이는 태양이 있죠. 근데 이거는 편집이 된 사진이에요. 사실은 편집이 된 사진. 왜냐하면 태양이 있는 곳은 파랗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 주위는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파란 하늘을 보려면 태양 반대편 하늘을 봐야 파란 하늘이에요. 이건 편집된 거죠. 그리고 이 풍경 사진은 기본적으로 정적이지만 그 속에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정중동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 속에서는 동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가 동적인 요소죠. 그리고 하늘에 반짝이는 태양이 동적인 요소입니다. 이 풍경 사진은 양귀비꽃인데 하늘을 강조했어요. 땅에 꽃, 있는 꽃을 강조했어요. 꽃을 강조했어요. 네, 100점입니다. 꽃을 강조했고요. 여기 동적인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해. 맞습니다. 태양입니다. 네. 태양이 동적인 요소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이 태양을 화면 중심에 두지 않고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뒀죠. 네. 예, 요렇게 두는 게,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3분할 구도 또는 황금 분할 구도라고 합니다. 앞부분에 있는 것도 잘 보세요. 집이 화면 중앙에 있지 않고, 비행기가 화면 중앙에 있지 않죠. 여기서도 요 집이 화면 중앙에 있지 않고 옆으로 가 있죠. 나무가 오른쪽에 있죠. 이런 거를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구도에 대한 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 구도라고 하는 거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 전에 이 구도에 맞춰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되는 건데 뭐 구도가 있으면 찍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반드시 꼭 구도에 맞춰서 찍는 게 맞을까요? 반드시라는 건 없지 않나? 어렵죠. 그런데도 찍는 사람은 반드시 구도에 맞춰서 찍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구도. 이 구도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선택적인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필수. 음,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서 어떤 이 느낌을 받고 영감을 받고 막 감명을 받고 이런 사진이나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잘 돼 있느냐? 구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성을 주는 구도가 있다는 거예요. 감성을 주는 구도. 이제 감성을 주는 구도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뒤에 있는 화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감성을 주는 구도를 만든 사람은 신입니다. 조물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주 눈에 보기 좋은 그런 모습과 모양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황금 분할이라는 구도입니다. 황금 분할이라는 구도가 뒤에 있어서 좀 뒤에 가서 먼저 이걸 설명을 하고 올게요. 자, 이 황금비라고 해서 제가 골든 레이시오라고 이제 써놨는데 이 황금비는 뭐냐면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그 로마 시대의 그리스의 신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신전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황금 분할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황금 분할 비율. 그 황금 분할 비율이 뭐냐면 그냥 직접적으로 1대 1.618이에요. 1대 1.618. 그런데 이거를 그 오른쪽에 있는 달팽이를 잘 보시면 맨 가운데 1, 1 이렇게 돼 있어요. 1이 더해서 2가 되고 2와 1이 더해서 3이 되고 3, 2 더해서 5, 5, 3 더해서 8, 8, 5 더해서 13, 13, 8 더해서 21 이렇게 어떤
그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이 구도가 자연계에 존재하더라. 달팽이 껍질도 그렇지, 장미꽃송이도 그렇지.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이런 어떤 수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체예요.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의 구도를 봐도 배꼽을 중심으로 상체와 하체의 길이가 1대 1.618이에요. 자, 1대 1.618을 정수로 하면은 5대 8입니다. 5대 8. 이 5대 8의 비를 우리는 황금 분할이라고 한다. 이 황금 분할에 맞는 비가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황금 분할 비율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신체를 봐도 무릎에서 발목까지의 길이와 골반에서 무릎까지의 비율이 8대 5다. 배꼽에서 상체의 길이와 하체의 길이가 5대 8이다. 1대 1.628이다. 이런 거를 발견한 거고, 뭐 손과 손목은 고사하고 사람의 얼굴을 보더라도 머리통의 가로와 세로가 5대 8이고, 5대 8이고, 또 이 인중에서 입술까지와 입술에서 턱까지가 5대 8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사진이죠? 비너스 요 사진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많이 본 거죠, 우리. 모나리자. 아, 모나리자, 모나리자. 아유, 예, 모나리자. 모, 모나리자. 아, 이거 노래도 잘하시고. 자, 모나리자를 보시면 이 코 밑에 인중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1이고 거기서 미간까지가 1.618이에요. 이거를 이제 정수로 말하면 5대 8 비율인 거예요. 또 코 밑에 코에서 아랫입술까지와 아랫입술에서 턱까지가 5대 8이에요. 네. 머리통이 5대 8이에요. 자, 비너스 상에서 머리에서 배꼽까지와 배꼽에서 발끝까지가 5대 8이에요. 가슴과 어깨가 5대 8이에요. 골반에서 무릎에서 발까지가 5대 8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서양에 있는 모든 이런 신상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이게 8등신으로 되어 있는데 8등신이 그 5대 8의 비율로 맞춰지기 위해서 8등신으로 만들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8등신이 뭐죠? 사람의 머리통의 길이를 일로 봤을 때 여덟. 이거를 쭉 더해 가면은 8개가 된다. 이게 네. 8등신인 거죠.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의 연예인 중에 5대 8의 비율에 잘 맞는 연예인이 송혜교하고 김태희라고 합니다. 송혜교, 김태희가 이 5대 8의 비율에 잘 맞는데요. 그 우리가 길 가다가 사람을 보거나 어떤 여인들을 봤을 때, 와, 정말 이쁘다.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감탄하게 되는 분들이 가끔 생기는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그분의 얼굴 속에 5대 8의 황금 비율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5대 8이라는 이 황금 분할 비율을 보면 멋있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신이 준 능력이에요. 신이 준 능력, 조물주가 준 능력이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고 네. 그런 놀라운 황금 분할 비율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이 구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동영상 영상을 드론으로 찍을 때에도 이 5대 8의 비율로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5대 8이 좀 삭갈리니까 그냥 3분할해서 아 3분할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도 돼요. 이 화면에 보면은 이 5대 8이 되는 라인이 세로로 왼쪽에 있는 라인은 오른쪽이 5, 그리고 전체가 8인 거죠. 그 비율이 있는 것이 두 개, 가로로 두 개가 나오는데, 우물정자로 나오는 이 라인을 우리는 황금 분할 라인, 아, 그래나. 3분할 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만나는 네 개의 빨간 점이 있는데 이 점에 주제를 배치하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진이 된다. 영상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황금 분할 구도인 거예요. 자, 사람 사진을 찍을 때도 사람의 머리가 바로 5대8 그 지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 황금 분할 구도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했는데 영상을 찍을 때도 황금 분할 구도가 엄청 필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 다시 앞으로 와서 구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주제와 부제에 대한 것 중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주제에 너무 눈이 팔린 나머지 부제를 소홀히 하거나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좀 이제 사진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주제보다 먼저 부제를 고르고 선택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부제를 보고 거기에 주제를 배치해야 멋진 사진이 된다. 우리가 이제 어, 우리 집에 있는 손녀들을 데리고 멋진 꽃동산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하죠? 꽃 앞에 이쁜 꽃 앞에 두고 우리 손녀를 사진을 찍고 오죠? 그러면 그 손녀가 이쁜 사진이 나오나요? 아니, 꽃을 담고 그 손녀를 넣으면 더 예쁜 사진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제 가끔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사람보다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응?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에 눈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꽃은 부재고 사람이 주제가 돼야지 사람이 무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나 패션 사진을 찍을 때는 아주 화려한 곳에 가지 않고 갯벌, 사람, 염전의 소금 창고 또는 불이 막 타고 난 화재 진압 현장 이런 데 가서 막 모델을 사진을 찍으면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나 표정이나 포즈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샤방샤방해지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이다. 똑같은 사람도 어디다 놓고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빛나게 찍힐 수도 있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제는 동일한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부제가 바뀌는 거잖아요. 부제. 부제를 뭐로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구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선이에요. 선. 선을 이해해야 돼요. 자, 선에는 직선, 수평선, 사선, 곡선, 지그재그선 뭐 이런 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강한 선이 어떤 걸까라는 강한 선은 피해야 돼. 강한 선은. 자, 제가 위에 이제 네 개의 선이 있는데 직선, 수평선, 사선, 곡선 중에 제일 강한 선이 어떤 선일까요? 우리 윤동주 사장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 찍어 보세요. 모르겠어요? 예. 예, 우리 최수진 선생님. 저는 수평선, 예? 수평선. 수평선? 예, 땡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우리 신랑은 강한 선이라네. 자, 곡선이라고 생각하죠, 교수님은. 제가 제일 강한 선이 어떤 선이냐고 여쭤봤고요. 직선. 강한 선은 강한 선은 이 중에 제일 강한 선은 사선입니다. 사선. 사선이 이게 아, 가로지르는 선이 가장 강한 선이다. 그다음에 강한 선은 수직선이고요. 그다음에는 수평선이고 제일 부드러운 예쁜, 선은 곡선이죠. 곡선. 곡선이 제일 부드러운 선입니다. 자, 요거 이제 선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일 강한 선이 무슨 선이다? 사선. 사선. 그다음에는 수직선.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수평선. 수평선. 그다음에는 곡선. 이런 순이에요.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화면에 가급적 가로나 세로 사선을 잘 넣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사진 속에는 아주 이렇게 좀 감성적이고 느낌 있고 막 부드럽고 이런 사진을 찍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쁘다고 할 때, 그런 선들을 화면에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선을 많이 찾냐면 곡선.
곡선을 찾는 거죠. 곡선이 한쪽으로 이렇게 꺾이면은 C자 곡선이고, 이렇게 U자처럼 파인 곡선도 있을 수 있고, S자도 있을 수 있고, O자도 있을 수 있고, 타원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곡선은 다양하죠. 자, 그럼 구도를 손으로 다시 한번 보면, 삼각형 구도는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느낌은 준다. 두 번째 있는 거는 이제 나무 같은 거를 찍으면 이 수직 구도가 되는데, 고요하고 엄숙하다. 엄중하다. 수평 구도는 에, 평화롭고 고요하고 넓이감이 나타난다. 우리가 칠포 해수욕장에 가서 바다를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었어. 그럼 무슨 구도예요? 무슨 구도죠? 수평 구도죠. 수평선이 보일 거 아닙니까? 바다 가서 사진 찍으면 수평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수평 구도입니다. 우리가 옆으로 가니까 수평 구도예요. 우리가 공원에 가가지고 나무가 많은 수목원 가가지고 찍었더니 이 수직으로 된 수직구도 사진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직 수평 구도도 나올 수가 있고 십자구도, 부채꼴 구도, 부채꼴은 퍼져 나가는 느낌, 방사형 구도는 퍼져 나가는 느낌과 안으로 모이려는 느낌, 그리고 대각선 구도는 불안한 느낌이 있다고 돼 있죠. 불안한 느낌, 불안정한 느낌, 그리고 제일 강한 선이 대각선 구도입니다. 대각선이 두 개가 모이면 그나마 안정적인 구도가 돼요. 대각선이 두 개가 모이면. 그리고 마른 목골은 동적인 느낌. 그리고 원형이 두 개 있으면 좌우 대칭 구도. 동그란 거는 원형 구도. 원형 구도는 안정감이 있다 그러고요. 와성 구도는 심한 움직임의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러고, 사선이 막 여러 개가 겹쳐진 거는 이것도 굉장히 동적이고 불안정한 느낌을 주고요. 역삼각형 구도, 정광형 구도, 이렇게 Z자형으로 지그재그로 가는 거를 우리는 정광형 구도라고 하는데, 동적이면서 변화와 깊이를 느껴지는 구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둥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아치 구도인데, 얘는 온화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줘요. C자 구도. 우리가 해안선 같은 거를 찍으면 이제 C자 구도가 많이 나오죠. S자 율동감, U자 이것도 율동감을 나타낸다. 이제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나무를 찍었죠. 수직 구도. 그리고 이 들판은 수평 구도. 그리고 이렇게 구릉이 져 있죠. 사선 구도. 그리고 만에 배가 쭉 나가네. 이거 순천만에서 찍은 것 같으네. 곡성구도. 그다음에 풍차가 큰 게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서로 가상의 선으로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죠. 이거는 삼각형 구도인 거예요. 자, 비슷한 성격의 것을 선으로 연결했을 때 구도가 나옵니다. 삼각형 구도. 꽃잎들을 찍으니까 꽃잎이 쭉 동그랗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형 구도. 그다음에 철길, 중앙 집중형 구도, 나무가 가운데서 바깥으로 퍼져 나가는 거는 방사형 구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황금분할 비율은 5대 8 또는 1대 1.618이에요. 자, 5대 8 따라해 보세요. 5대 8. 5대 8. 5대 8이 황금분할 비율입니다. 우리가 명함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 명함의 사이즈가 아, 가로 세로가 8대 5죠. 8대 5. 우리가 갖고 다니는 지갑의 사이즈도 8대 5예요. 그리고 신용카드의 이 비율도 이것도 5대 8이에요. 5대 8.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5대 8의 구도를 엄청나게 쓰고 있다. 그거는 이 비율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했고, 요거는 부채꼴처럼 퍼져 나가니까 방사형 구도 또는 부채꼴 구도라고 하고요. 요거는 등을 쭉 연결하니까 지그재그로 퍼져 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거는 아, 사선 구도라고 하고, 아까 이거를 뭐라 그래, 정광형 구도라고도 했죠.
자,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는 베트남 처자를 뒷모습을 찍었는데 이 처자의 위치가 황금 분할 라인 있는 곳에 있다. 화면 중앙에 두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왼쪽에 이제 벚꽃이 피어 있는 것 같은 곳에 있는 사진도 어, 어떤 주제가 되는 거를 화면 정가운데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펭귄들을 연결하니까 이게 S자 구도로 쭉 돼 있고 이거는 입체감을 주는 거죠. 입체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동그라미로 쭉 연결하니까 원형 구도가 됐죠. 원형 구도는 친근감을 주는 구도가 원형 구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구도에서 우리는 사진에 너무 많은 거를 넣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제를 화면에 꽉 채우는 습관을 키워야 된다. 주제를 화면에 꽉 채워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왼쪽에 해바라기가 굉장히 많은데 요 중간에 있는 거를 딱 이렇게 떼가지고 오른쪽 사진을 와서 봐도 해바라기 밭인데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해바라기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화면 속에 있는 해바라기가 화면 밖으로 뛰쳐나가게 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좋은 거다. 자, 다 보여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공간은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 사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웨딩 사진을 찍을 때 신부의 얼굴을 카메라로 정면으로 잘 찍기도 하지만 어떤 사진을 가끔 찍냐면 제가 찍을 때는 이렇게 베일로 얼굴을 이렇게 가려, 면사포로 얼굴을 가려. 그러면 바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얼굴이 보이거든요. 자, 그런 사진들이 오히려 보는 사진, 사람들로 하여금 한참 보고 한참 생각하게 만드는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우리는 더 좋은 사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배경을 먼저 보고 주제를 배치시켜라. 배경에 어떤 뚝 삐져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주제를 배치시키니까 마치 목을 관통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목을 치고 나가거나 목을 자르는 그런 구도는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부부가 같이 놀러 가요. 우리 저기 윤 사장님하고 어 우리 최 선생님이 같이 두 분이 이제 캠핑을 갔어. 바닷가를 갔어. 바닷가 가지고 보니까 참 바다가 고요하고 이뻐요. 그러면 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을 앞에다 세워놓고 사진을 딱 찍었어. 그래서 사진을 딱 보니까 수평선이 사람 목을 딱 치고 나가는 거야. 자, 대부분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키가 남자보다 한 15cm 평균 작아요. 10cm, 15cm가 작아. 그러면 눈높이에다 대고 이 스마트폰을 이러고서 찍으면 그 높이가 사람의 남편의 목 높이야, 목 높이. 자, 카메라의 높이가 수평선의 높이예요. 카메라를 높여서 찍으면 수평선이 올라가고 내가 이렇게 앉아서 찍으면 수평선이 내려갑니다. 그거 아시죠? 자, 지금 이거는 중학교 미술 시간에 배운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눈이든 카메라든 카메라의 위치가 올라가면 수평선이 올라가고 카메라의 위치가 낮아지면 수평선이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드론은 드론의 카메라는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평선이 같이 따라 올라오겠죠? 자, 드론으로 바라볼 때는 드론의 이 카메라를 틸트를 조정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한 밑에 있으나 위에 있으나 수평선의 위치는 항상 같다. 그거를 이제 꼭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들어 놓으시고 여기 화면에 있는 사진은 기린의 목을 찌르고 있는 이 배경을 제거하니까 어때요? 오른쪽에 좀 편안해졌죠? 네? 그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네, 네, 우리 오영수 선생님 얼굴 보여달라 그랬더니 안 보여주시고. 자,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 해상도에 따른 동영상의 사이즈예요. 옛날에 이제 브라운관으로 모니터 TV를 볼 때는 이거를 이제 SD 포맷이라고 그랬어요. SD 포맷이라고 그랬고 가로 세로 화면의 비율이 640에 480이거나 720에 480이었어요. 이거를 640에 480이라고도 읽지만 화면의 해상도를 읽을 때는 그냥 글자 하나하나를 읽습니다. 그래서 640에 480, 720에 480 이렇게 읽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화면의 화소, 픽셀이죠. 화면의 화소 수가 가로로 640 픽셀, 세로로 480 픽셀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SD 포맷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가끔 TV 채널을 막 위로 올리면 뭐가 나와요? 막 올리면 옛날 봤던 드라마들 나오잖아요. 전원일기 이런 거 나오죠. 그 전원일기 할 때 브라운관이 SD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든 그 화면은 SD 포맷의 화질이기 때문에 640에 480밖에 안 되는 거를 지금 우리는 UHD, 4K, UHD급의 영상이니까 3840에 2160으로 강제 확장시켜서 보니까 화면이 막 다 깨져서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자, HD는 1280에 720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는 오른쪽에 720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걸 720p라고 이제 보통 얘기해요. HD 포맷의 영상을 720p라고 하는데 풀 HD가 아닌 거죠. HD는 하프 HD고 풀 HD는 1920에 1080이에요. 1900 가로가 1920 픽셀에 세로가 1080인 픽셀을 풀 HD라고 한다. 자, 풀 HD만 해도 어느 정도 볼만해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할 때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읽어서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풀 HD가 뭐다? 1920에 1080이다. 가로가 1920 픽셀, 세로는 1080 픽셀이다. 따라해 보실게요. 1920에 1080. 1920에 1080. 네. 그 다음에 UHD는 3840에 2160에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3840에 2160. 퍼플레이야, 배터리. 그래. 이게 바로 이제 4K인 거예요. 우리가 찍는 드론이 찍는 화소가 바로 3840에 2160 4K 모드로 찍는데 이 진짜 많이 4K라고 하는 이 K는 곱하기 1000을 K라고 해요. 4K는 4000이라는 얘기죠. 4000 픽셀. 4000 픽셀인데 3840은 대략 4K다 이런 얘기예요. 가로 픽셀이 3840이니까 4K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네. 그리고 화면의 비율은 옛날에는 4대 3을 썼지만 지금은 16대 9를 씁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의 비율이 16대 9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에, 그 UHD는 풀 HD의 4배의 화질이다. 우리가 집에서 보는 그 브라운관이 요즘엔 다 UHD인데 UHD는 풀 HD보다 4배 더 화질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를 이제 거꾸로 잘 생각하시면 우리가 드론으로 찍은 영상은 4K UHD급으로 찍었는데 이거를 편집을 할때 누가 보여줘? 내가 보는 브라운관이 풀 HD 브라운관이다 그러면 4배로 확대해서 편집을 해도 깨끗한 화면을 어, 편집할 수 15시.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블랙박스는요? 블랙박스는 보통 HD급으로 촬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4K로 갈수록 용량이 커져요. 동영상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질도 보장하지만 오래도록 찍어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풀 HD 정도로 촬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 HD. 자, 우리가 스마트폰은 이미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뭐 UHD급으로 촬영한다고 돼 있는데 요즘에 나온 이거는 이제 옛날 스마트폰이고요. 요즘에 나온 스마트폰은 8K를 찍어요. 8K. 8000 픽셀에 가까이 찍는 그런 고화질을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카메라보다 발전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촬영 장비인데 특히 여기는 이제 동영상 찍는 촬영 장비예요. 맨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는 HDV 방식이라고 하고 보통 소니나 일본의 파나소닉 또는 JVC 이런 데서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요. 이 비디오든 일반 카메라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이 비디오 카메라에서도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방송사나 이런 데서는 다 소니에서 나온 카메라를 써요. 소니. 소니가 만든 이 방송용 카메라 장비들은 그 굉장히 고가로 만들어집니다. 카메라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 이렇게 무거운 거 막 이렇게 어깨 탁 메고 찍잖아요. 요, 그 카메라 어느 정도 할까요? 네? 네? 400만 원대 해요. 7,500? 4천, 한 5천. 한 5천? 네. 예, 뭐 거의 자동차 한 대 값이네요. 5천 하도, 그죠? 자, 그런데 소니에서 나온 이 비디오 카메라는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다 가격이 억대가 넘어요. 어때요? 억대가 넘고 이 앞에 달려있는 이 카메라 세트만 이게 한 7,500만 원짜리 이런 게 달립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자, 카메라가 그렇게 비싸다. 이건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마치 방송국 장비처럼 찍을 수 있는 거로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뭐 소니 Z1N 같은 이런 캠코더, 이걸 아날로그 캠코더였었는데 여기는 이제 HDV라고 하는 곳에 6mm 테이블 놓고서 찍던 카메라예요. 예전에 이제 저도 이 카메라를 갖고 결혼식에 가서 영상을 찍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핸디캠, 디지털 핸디캠으로 바뀌어서 테이프에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SD 카드, 메모리에다 기록을 하고 그것도 4K의 고화질 영상이 촬영이 돼요. 그러니까 작지만 사실은 이 소니 캠코더가 굉장히 아주 선명하고 고화질의 영상을 찍어내는 훌륭한 장비다. 이 캠코더를 쓰게 되면 장시간 녹화를 해도 돼요. 1시간, 2시간 녹화를 해도 이 캠코더가 무리 없이 다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 광고용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유튜브 찍는 사람들 중에 일반 DSLR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는 이런 VDSLR을 많이 쓰기도 한다. 주로 이제 소니 걸 많이 사용을 해서 소니에서 나오는 미러리스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제 그 카메라 안에 렌즈를 딱 빼보면 안에 이렇게 45도로 세워져 있는 거울이 있어요. 리프렉스가 있는데 거울이 탁 올라가면서 사진 찍히는 거죠. 탈칵. 그래서 사진 찍히는 소리가 딸깍딸깍 하는 게 이게 이제 DSLR이에요. DSLR.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프렉스라고 그래서 DSLR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미러가 없어지고 뒤에 CCD가 들어갔죠. CCD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미러가 없다. 미러. 거울이 없다. 그래서 미러리스라고 그러죠. 미러리스 카메라는 를 교수님, 네. 지금 식사가 와 그러는데 아, 예. 10분만 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네, 다음 화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영숙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네, 스크타이핑 할 것 같아요.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또 바로 열었어. 음. 교수님 식사도 안 하고 이제 아, 저는 오자마자 저녁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저녁 먹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딘겨? 저, 지- 서울이에요. 저 지금 제 방이에요. 아, 집이에요, 집. 서울. 예? 저희 집 배경이 뒤에가 되게 좋죠? 화면 깐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배경 화면이에요. 보니까 딱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배경 사진을 넣으면 이 줌에서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사람의 몸을 이렇게 눕기를 따가지고 배경을 다른 거로 바꿔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이게 줌에서 나온 기능이에요. 좋네요. 네. 마치 저의 응접실 서재 같은 그런 아, 느낌? 음. 친구가 오늘 와가지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가 아, 밥을 시켜놔가지고 저는 네, 먼저 먹고 네. 이게 면종이랑 탕수육을 시킨 거라서 아이고, 수업 듣느라고 다 그래서 제가 빡셌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서 제가 이 갖다 준다니까 싫대 교수님이 안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식사 좀 하고 하세요.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그렇게 제가 8시 되고 좀 식사한다고 해를 했는데 우리 신랑은 이 네. 너무 있거든. 그러니까 자, 거절을 못. 다음에 이런 특강을 할 때는 8시나 9시에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이 시간은 좋습니다. 제가 오늘 착각했어요. 네. 8시에 한다고 생각을 여기 한 들어있어가지고 8시, 10시가 딱 시간을 안 좋을 것 봤어요. 같아요. 8시, 10시가 앞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8시, 10시 이렇게 하고, 이론으로다가 해야 될 부분이 생길 때는 이렇게 보강을 좀 해드릴게요. 보강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수업의 대부분은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제 3시간 중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영상 촬영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료를 로드해서 편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항상 현장에 오실 때는 드론하고 노트북을 꼭 같이 갖고 오셔야 돼요. 드론하고 노트북. 그래서 편집하는 것도 이제 캡컷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캡컷. 네. 예, 제가 제가 편집을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프리미어 편집을 제가 17년간 해봤어요. 프리미어를 17년 진짜요. 다뤄봤고 최근에는 이 애플 노트북, 맥북을 사면서 파이널 컷이라는 거로 주로 이제 편집을 합니다. 그런데 모바일이든 컴퓨터든 이 편집 프로그램은 어느 하나만 내가 잘 다루면 나머지는 다 적용을 해서 비슷하게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서도 기능이 뛰어난 게 요즘에 캡컷이에요. 그래서 캡컷이 틱톡을 만드는 걸 저도 만든 건데, 테크스입니다. 네, 테크스로 우리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네, 그걸로 하는데 그거 보니까 음원도 이을 수 있고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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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캡컷으로 편집하는 거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디스크에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네, 메모리채로 편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편집 프로그램에서 그 저장된 영상을 열어가지고 편집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동 디스크가 필요해서 없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라라고 지난주 톡에 제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톡에다가 뭐라고 말을 하면은 아무 대꾸들을 안 하셔. 보기만 하고 안 보셨거나.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중에 바빠가지고 요즘 그 새로 수업 그거 MLS 그거 듣느라고 제가
카톡은 못 받습니다. 못 MNS가 보고, 뭐예요? 우리 대학교 수업하는 거. 네. 이거는 1테라짜리 두 개 썼어요. 1테라짜리 두 개요? 예, 1테라짜리 두 개? 메모리를요? 예. 아니, 매장, 지난번에 보니까 256기가바이트짜리 쓰시던데. 그거는 그 드론에 넣는 거, 칩. 아,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네, 거기 1테라라고요? 네. 1테라는 너무 작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5테라짜리 내 컴퓨터에서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5테라도 하나 있어요. 그거 다음 시간에 갖고 와보세요. 제가 한번 인식할 수 있게 해볼게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테라나 5테라짜리를 하나 사야 돼요. 4테라나 5테라짜리를 사서 드론이 이미 UHD급의 4K 영상을 찍어서 만들기 때문에 용량이 커져요. 보통 영상을 한 10분 정도 찍으면 막 10기가, 20기가가 되거든요, 영상이. 그거를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장을 해서 이제 편집을 해야지 내가. 편집을 할 때 재료로 써야 되니까, 영상 편집 재료로. 그래서 그거를 노트북의 디스크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기 시작하면은 금방 꽉 차서 노트북이 잘 어렵죠. 돌아가지 않아요. 뻥나요. 그래서 네, 별도의 이동 디스크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윤사님은 드시고 계시지만 들리죠? 네, 네. 들리니까 들리지, 아빠. 예, 수업은, 대답해주세요. 걸립니다. 예, 수업은 진행하겠습니다. 예, 촬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드럽게 찬찬히 찍는 게 중요해요. 드론으로 찍을 때도 드론을 앞으로 세게 달리면서 찍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제가 이제 드론을 밀 때 0에서부터 10까지 예, 10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찍어라. 3단. 촬영을 할 때는 그러니까 3이나 5 정도로 민다라고 생각한 거는 천천히 밀면서 찍어라라고요. 자,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영상 장비도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찍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각종 장비들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거는 이제 스테디캠이라고 해서 사람 몸에 장착을 했지만 사람이 걸어 다녀도 카메라는 상하로 얘가 딱딱 자기 높이를 지켜가면서 움직이지 않고 영상을 찍게 만드는 이거를 이제 스테디 장비라고 합니다. 스테디캠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거는 좌에서우로 천천히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서 움직임이 없이 찍게 하는 거를 슬라이드 캠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일종의 짐벌이에요. 이건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짐벌과 같이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장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 모든 장비들이 정말 불편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커버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드론이다, 카메라. 드론. 응, 드론을 사용하면 드론에는 몸체 밑에 짐벌이라는 걸 통해서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좌우, 상하, 롤링, 회전까지 모든 올려. 3차 3D의 움직임을 다 커버해주고 잡아준다. 그게 바로 드론 속에는 짐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도 어떤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는 지미집이라는 이런 긴 작대기에다가 지렛대 같은 데다가 카메라 장비를 달고 얘를 올렸다 낮췄다 왼쪽 오른쪽 이동하면서 영상을 찍어요. 근데 드론이 있으면 지미집이 필요 없는 거죠. 지미집이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찍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를 우리는 삼각대라고 해요. 영어로 트라이포드, 트라이포드. 드론에서도 삼각대처럼 잔잔하게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는 모드를 트라이포드 모드 또는 삼각대 모드라고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는 사진이든 영상이든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빛의 방향인 거예요. 빛의 방향. 이 빛의 방향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틀려지고 아주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요 맨 밑에 있죠. 화면 속에. 그리고 가운데 이제 곰돌이인가요? 이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에서 라이트를 비춰주면 이게 순광이에요. 자, 요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광일 때는 카메라와 같은 방향에서 빛을 비춰주는 것이 순광이다. 그럼 카메라의 반대 방향에서 빛을 비춰주는 거를 역광이라고 그래요. 자, 순광과 역광은 카메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광일 때는 아주 밝은 면을 그대로 잘 찍을 수가 있는데 역광일 때는 다 그림자가 진 부분을 찍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사진이 되는 거예요. 자, 45도 측면에서 좌측 우측에서 빛을 비칠 때 90도 방향에서 비칠 때를 우리는 측광이라고 한다. 카메라와 같은 방향 45도에서 비치는 거를 사광이라고 한다. 그리고 역광과 역광 옆에 반역광, 반역광이라고 한다. 이 빛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되고요.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좋은 광은 뭘까요? 윤서연님, 예, 인물 사진 찍을 때 제일 좋은 광은 이 중에 어느 걸까요? 요 순간, 여기 가운데 피사체가 모델이 아니라 사람이다 생각하면 어떤 광이에요? 어떤 광일까요? 순간, 네? 순간. 순광. 네, 반역광입니다. 인물 사진을 가장 찍을 때 좋은 광은 반역광이다. 왜 그런지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요게 이제 순광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순광으로 사진을 찍으면 다 환하게 잘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사진이나 동영상이 입체감이 없고 평평하고 평범하다. 평범하다 그냥. 평범하다. 자, 평범한 사진이 나온다. 이게 순광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광이에요. 사광. 45도 좌측 상단에서 또는 우측 상단에서 빛이 비치는 거죠. 이걸 사광이라고 하는데 이 사광일 때에는 사람 얼굴을 보더라도 빛과 그림자가 다 나와요. 그럼 사람 얼굴에 그림자는 대부분 어떤 그림자냐면 코에 대한 그림자, 눈두덩이에 의한 그림자, 입술에 의한 그림자죠. 이런 그림자가 나오면 얼굴이 강해지고 딱딱해집니다. 입체감이 나오는 건 좋은데 사진이 딱딱한 사진이 된다. 이게 이제 사광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광에서 사진을 찍는 게 정상이에요. 사광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일단 기본이다. 기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측광에서 찍으면 얼굴의 반쪽은 완전히 밝은데 반쪽은 완전히 어두운 사진이 나오죠. 마치 이제 좌우가 틀린 야누스와 같은 그런 사진이 나오는데 이거는 측광일 때 이런 사진이 나오고 이렇게 측광에서 찍는 사진은 주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자기 프로필을 찍을 때 좀 강력한 이미지, 강한 이미지를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 측광으로 찍는 사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건 역광이죠. 역광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어때요? 인물의 형태가 보이고 형체는 안 보이죠. 자, 형체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형태가 보입니다. 이거 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형체 하면은 입체가 보이는 거,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형체고요. 형태, 모양태 짜서 형태 하면은 평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평면으로. 이게 평면으로 보이니까 어때요? 사람의 윤곽선을 따라서 왼쪽은 남자 같고 오른쪽은 여자 같으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형태로 보이게 되면 사람의 머릿속으로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머릿속에서 페인팅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 넣어줘요. 자, 이런 사진이 좋은 사진이다. 생각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머릿속으로 또 다른 그림이나 사진을 그리게 하는 것이 좋은 사진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작품 사진이나 예술 사진을 찍을 때는 역광을 많이 사용합니다. 역광을 많이 사용해요. 지금 이제 나무도 이게 역광이 이렇게 쭉 형태만 보이는데 이런 사진을 우리는 실루엣이라고 그러죠. 형체만 보이는 거를 실루엣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뭐예요? 앞에서 후레쉬를 때려줬어요. 그래서 형체가 조금 보이죠. 얼굴이 살짝 보이죠. 역광이지만. 자, 이제 이 보이는 이 사진은 반역광이에요. 반역광. 오른쪽 오른쪽 사선으로 반대편에서 이 여성 모델을 비치니까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 테두리가 밝게 빛나는데 얼굴이나 몸 있는 부분은 그림자 부분인 거죠. 그림자. 그런데 카메라에 노출을 맞출 때, 카메라에 적정 노출을 맞출 때 그림자를 적정 노출로 해서 찍으면 바로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자는 적정인데 위에 빛이 비치는 부분은 약간 빛이 오버, 오버 노출이 돼가지고 살짝 날아가는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조명 하에서 그림을 그린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렘브란트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모든 인물화는 다 반역광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이런 조명 기법을 우리는 렘브란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렘브란트 라이트. 렘브란트 라이팅. 렘브란트 라이팅은 반역광이고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조명이 반역광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순광이 아니고 무슨 광이라고요, 사장님? 하니까 네, 반역광. 아, 그럼 우리 저 정면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지. 아, 증명사진을 찍을 때는 순광이 아니라 이렇게 사광을 두 개를 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좀 강한 사광, 왼쪽에는 조금 약한 사광을 해서 입체감을 다 주고 그림자가 없이 다 나오게 찍죠. 사진관에서는 조명을 쓰는 거예요. 조명을 쓰기 때문에 이제 순광에 가까운 거죠. 빛이 여기도 있고 다 앞에서 비춰주니까 순광에 가까운 조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샷이 카메라에서도 아까 클로즈업 샷, 바스트 샷, 웨이스트 샷, 니샷, 풀샷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영상에도 샷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허리 위를 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웨이스트 샷? 이렇게 아니라 사람이 두 명이니까 투샷인 거예요. 그럼 한 사람만 나오면 뭐예요? 그렇죠. 한 사람만 나오면 원샷. 원샷입니다. 네. 그럼 세 사람 나오면 뭐라 그럴까? 필사시가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쓰리샷? 예. 네. 오버더 솔드. 영어로 이세 사람이 나오면은 쓰리샷 또는 트리플샷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나올 때는 원샷, 싱글샷이라고 그러고요. 두 사람이 나오면 투샷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주로 이제 인터뷰를 한다든지 대담을 할 때 이런 투샷이 나오죠. 이 투샷이 나올 때는 뭘 알아야 되냐면 마이크가 아나운서가 하나만 갖고 있으면 사회자가 하나만 갖고 있으면 마이크를 앞에다 댔다가 내가 말을 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좀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각각 마이크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무선 마이크가 두 개가 필요하다. 자, 이런 샷은 어깨 너머 샷이라고 합니다. 앞 사람의 어깨 뒤로 뒷사람이 보이는 거를 어깨 너머 샷, 영어로 오버 더 숄더 샷, 어깨 너머 샷, 오버 더 숄더 샷이라고 합니다. 넘었어. 자, 이 어깨 너머 샷은 그 앞에 있는 인물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지,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거를 한 화면에서 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샷이죠. 우리가 인터뷰나 이런 걸 찍을 때도 이런 샷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드론에서도 이런 샷을 응용할 수 있을까요? 있으니까 어서 가는 거죠. 자, 앞에 있는 사람이 산이라고 해요. 산이나 산이나 계곡 같은 건데 그 뒤에 또 다른 또 다른 산이 있는 거예요. 산 속에 또 다른 산이 있는데 앞산에서 싹 드론을 옆으로 나타나니까 뒤에 있는 게 보이는 장면을 찍을 때는 마치 이런 오버 더 숄더 샷과 같은 촬영 기법으로 드론을 찍을 수도 있어요. 우와.
그래서 그냥 참조로 해서 그 보시고, 기능이 거기 드론에 있어요? 네. 뭐, 자, 그것도 잘못했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사진 촬영 기법에 대한 거를 빠르게 마치고 나서 실제 이제 드론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구도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카메라 조작에 대한 건데요. 제자리에서 카메라를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면서 찍는 거를 우리는 팬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팬닝 따라해 보세요. 팬닝. 팬님, 팬닝은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찍는 거예요. 마치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좌우로 돌리면서 찍는 것 같은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팬닝이라고 한다. 팬닝은 움직이면서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인 거고 좌에서 우로 움직이면 팬 라이트, 음, 위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 팬 레프트가 되는 거예요. 음, 따라해 보세요. 펜 레프트, 팬 랩트, 펜 라이트. 팬 라이트. 자, 펜닝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 이 움직임이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돼. 천천히.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에 영화관에 이제 우리 가보셨잖아요. 두 분도 가보셨죠. 영화관에 가면은 필름이 영상기에서 돌아가. 근데 이 필름을 가만히 보면 조그만 사진 쪼가리가 쫙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사기가 앞에 있는 놀과 뒤에 있는 놀이 앞에 있는 놀이 감기면서 뒤에 있는 놀이 밀려가지고 가운데 그 환등기 우리 환등기 알죠? 환등기 사진 하나 넣고 딱딱 바뀌는 거 환등기와 같은 그 사진이 순간적으로 착 하고 지나가는 건데 1초 동안에 몇 장의 사진이 지나가냐면 24장의 사진이 들어가는 게 영화예요. 그 음, 옛날에 영화관은 그 영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차르륵 하고 났는데 그럼 이 영화 테이프이 돌아가는 소리가 차르륵 했을까요? 이게, 자, 그 영화 필름과 필름이 이렇게 지나가면 영화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예, 필름이 이렇게 딱 요 자리에 왔을 때 앞에 있는 카바를 딱 열어주고 필름이 중간쯤 지나갔을 때는 뚜껑을 닫았다가 다시 그 다음 장이 딱 정상적인 위치에 오면 또 필름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필름을 열었다 닫았다를 1초에 24번을 해주는 거야. 자자자자자자. 음, 그 소리가 영상이 돌아가는 소리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쁘니까 이 필름을 이 돌아가는 통이 또 다른 통이 있는 거야. 탁 하면서 1초에 24바퀴를 돌려주면은 이게 영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24p라고 해가지고 1초 동안에 네, 24장의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거를 영화관처럼 24p라고 합니다. 24p. 이 24p는 좌에서 우로 카메라를 찍으면 이게 둘둘둘둘둘둘둘 이게 떨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드론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이 좌에서 우로 팬닝을 할 때는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 천천히 움직이지 않으면 떨리는 영상이 나온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낮추는 거를 틸팅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틸팅. 틸팅.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요. 틸팅 해보세요. 필리핀. 네, 아유 잘한다. 자, 카메라를 올리고 낮추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각도만 올리고 낮추는 거를 올리는 걸 업, 위에서 낮추는 밑으로 낮추는 걸 다운이라고 합니다. 틸업, 틸다운. 드론에서는 호버링 상태에서 카메라의 각도를 올리고 낮추는 거를 틸업, 틸다운이라고 그래. 우리가 드론 조종기 왼쪽 손가락으로 다이얼 버튼을 위로 딱 올리면 틸업이 되고 앞으로 당기면 틸다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틸업, 틸다운.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되고요.
카메라가 찍히는 대상으로다가 쭉 다가가면서 찍는 거를 달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달리인. 달리, 카메라가 반대로 멀어지면서 뒤로 쭉 물러나면서 찍는 거를 달리아웃. 달리, 아, 달리. 자, 이제 드론으로 우리가 드론으로 찍을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 지난주에 찍은 다리 있었죠, 다리. 네. 다리를 오각선, 바라보면서 드론을 쭉 앞으로 갔는데 다리까지 가까이 갈 때까지는 다리를 보고 우리는 달리인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냥 지나쳐 갔죠. 자, 전진 일자 비행하는 거는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달리인인 거예요. 계속 달리인의 연속이 전진 일자 비행, 전진 S자 비행인 거예요. 대상으로 다가오면서 찍는 게 달리인, 멀어져 다시 뒤로 후진하면서 찍는 게 달리야, 달리아웃이다. 드론 촬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촬영 기법이 달리인, 달리아웃이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찍고자 하는 대상을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움직이는 거를 트래킹이라고 해요. 트래킹 해보세요. 그래, 트래킹. 트래킹, 드론은 좌로 이동하거나 우로 이동할 때 뭐가 일어나요? 트래킹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래킹 촬영이 드론에서는 기본적인 촬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가 이제 드론은 이 카메라를 사람이 들고 찍으면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렸다 낮췄다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붐업, 붐다운이라고 하는데요. 드론은 얘를 우리가 고도 뭐 150m, 500m까지 쫙 붐업 하면서 찍을 수 있고 붐다운 하면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맞아. 자스트 자, 품, 따라해 보세요. 붐업, 붐업, 뭐, 붐다운. 붐 다운, 붐 네, 다운, 네, 트랙 레프트, 트랙 레프트, 트랙 라이트, 트랙 그래. 라이트, 달리 인, 달리인, 달리 아웃. 달리 아웃. 네. 자,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세요. 뭐예요? 드론 입장에서 본 X, Y, Z축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좌우로 움직이는 건 트래킹, 그치. 응, 그리고 앞뒤로 움직이는 건 달리 인, 달리 아웃, 위로 움직이는 거는 붐업, 붐다운. 붐업, 붐 X, 다운. Y, Z축이 있으니까 이 세 개를 응용하면 뭐예요? 3차원 이동이 되겠죠. 예. 3차원 이동. 예. 그래서 우리는 드론 영상 촬영 기법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전진 일자 비행, 후진 일자 비행, 달리 X, 인, 달리 아웃을 배워야 되고 좌로 이동하는 거 트랙 레프트, 트랙 라이트를 배워야 되고 위로 올라가는 거 붐업, 붐업, 붐 붐다운을 다운. 배워야 되는 거. 이 응, 세 가지를 붐업, 잘 붐 다운. 연습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상을 촬영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동영상 이 조작에 대한 거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알려드렸어요. 자, 영상 촬영 장비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도 굉장히 고화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옛날에는 음성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문자로 하게 됐고 이미지, 사진으로 하게 됐는데 이제는 동영상으로 갔다. 그래서 유튜브가 제일 날린다. 유튜브가 제일 잘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는 이유가 이미지는 눈에 바로 보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내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 그리고 재미있고 또 이미지하고 문자, 이미지하고 동영상 이런 거하고 서로 매칭이 돼서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많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영상 커뮤니케이션으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방법, 사람과 많은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영상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시선입니다. 사람의 눈길이 어디를 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딴 데 쳐다보기가 힘들죠. 이게 기본인 거예요. 화면 속에 주인공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럼 나도 그 주인공들의 눈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순신
눈을 딴 데 보고 있죠. 그럼 나는 그제서 이 사람의 코털도 보고 턱수염도 보고 아유 얼굴도 보고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상대가 나를 째려보고 있으면 나는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사람이 영상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그 속에 사람이 꼭 나와야 된다. 유튜버가 뭘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도 안 나오고 그냥 목소리만 나와.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사람의 얼굴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이 나를 바라봐야 되니까 나는 뭘 봐야 돼? 카메라를 봐야지. 카메라를 커뮤니케이션. 바라보면 내가 상대방 그 영상 속에 또 다른 사람하고 계속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다.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싱즈 모든 물건들이 다 인터넷을 갖고 있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이 이제 그 시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가 생겨도 결국은 스마트폰하고 스마트 자동차가 연결이 되는 거고, 스마트 홈, 집에 있는 뭐 커튼을 자동 제어하고 세탁기를 제어하고 냉장고를 어, 제어하고 해도 결국은 음, 내 스마트폰하고 연결돼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니까 스마트폰이 다 그 중심에 있다. TV도, 헬스 기구도,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컴퓨터도 다 스마트폰하고 연결되는 스마트폰 중심 시대가 됐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해서 SNS 상으로 전파되는 모든 미디어를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방송을 태우면 다였잖아요. 방송은 동시에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미디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매스 미디어라 그랬어요. 매스 미디어. 그런데 요즘에는 개인이 방송국을 갖고 있어요. 내가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내가 유튜브 아이디가 있으면 내가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이건 개인 미디어 시대로 1인 미디어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제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다가 내가 스스로 영상을 만들고 내가 방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시대의 필수는 유튜버 같은 영상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사진 촬영 기법, 동영상 촬영 기법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제가 7시부터 했으니까 8시 44분, 오, 1시간 40분을 했네요. 예, 많이 했네. 이제는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드론 영상을 좀 보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오늘 배운 구도가 이제 눈에 보이셔야 돼요. 구도가 들어온 영상 속의 구도가 보여야 돼. 이거는 무슨 구도다라는 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화면을 열었고 이 유튜브 화면을 이제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공유 중지하고 유튜브 화면. 자, 이제 제 컴퓨터가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음. 자, 저의 채널로 가겠습니다. 제 채널로 가면 지금 보편적으로 사진가 조성욱의 드로우 미디어 TV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이제 동영상, 슛, 라이브, 재생 목록이 있는데 재생 목록을 누르면 이 재생 목록 중에 이제 드론 영상으로만 되어 있는 재생 목록이 이 드론 영상 촬영 기법 또는 유튜브 동영상 마케팅 요 채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마케팅의 재생 목록 보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영상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슨 구도예요? 좀, 수평 구도죠. 이 수평 구도인데 이 수평 구도의 위에 있는 수평선이 황금분할선에 있죠. 네, 아래에 있는 파도가 황금분할선에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수평선을 화면 중앙에 놓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화살을 만드는 하면, 자, 그리고 다른 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일을 하고 한 월 2천에서 3천 정도 수익을 벌고 있어요. 스위스. 하는 거. 자, 요 드론 영상은 어떤 구도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 삼방산이죠? 아니, 이게 뭐죠? 성산 일출봉이죠? 그날 봤는데, 성산 일출봉의 화면, 이게 화면 중앙에 있지 않죠? 네, 그리고 수평선의 라인이 중앙에서 좀 올라가 있죠? 네, 황금분할 라인입니다. 자, 이거 왼쪽에서 찍었을 때는 화면 중앙에 수평선이 지나가긴 해도 이 산의 위치가 중앙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삐껴나게 했고 이 능선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달리, 자, 이제 이거 다가가는 거는 난리인이죠. 예, 난리인, 난리인이고 요거는 이제 회전하면서 다가가는 거. 회전하면서 다가가면서 카메라를 틸다운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반대 방향으로 난리나는 거죠. 네, 쭉 저 앞에 촬영하는 위치, 우리가 있는 위치 쪽으로 달려가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다른 영상 볼게요. 자, 이 산의 능선이 화면을 3분할했죠. 예, 지금 요 위에 있는 라인이 화면을 4등분한 라인, 이제 이런 구도를 우리는 4분할 구도라고 합니다. 4분할 구도. 그리고 이 다리의 위치가 화면 중앙에 두지 않았고 왼쪽에 뒀죠. 한분이, 예, 오른쪽에 넓은 강에 어떤 대상이 다가오는 걸 찍고 천천히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화면 중앙에 넣었는데 이 요 원형인 이거를 잡으려고 한 거고요. 이때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다리가 사선 구도가 돼요. 사선 구도는 제일 불안한 구도이지만 운동감을 주는 구도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드론으로 찍을 때 대부분 뭐가 부족하냐면 움직임이 부족해요. 동적이지 않고 다 정적이에요. 그 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적인 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런 사선 구도를 넣기도 합니다. 자, 요런 경우에는 정적인 사진 속에 동적인 요소, 정중동이죠. 동적인 요소가 뭐예요? 움직이고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사람이죠.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예, 이때 주의할 사항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정도가 찍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초상권 침해라고 흘리죠. 예, 제기를 예. 하니까 너무 가깝지 않게 찍는다. 얼굴이 조금 올려가지고. 음, 요 정도가 좋아요. 누군지 모르잖아. 예, 예. 자, 사선이었던 다리가
수직선으로 변하고 또 수평선으로 변한다. 이거는 뭐냐면 바라보는 뭘, 각도에 따라서 다리가 수평선이 되기도 하고 수직선이 되기도 하고 사선이 되기도 한다. 이게 동영상이 갖고 있는 드론 촬영이 갖고 있는 아주 큰 묘미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머리 위에 있는 모자, 이 지붕이 아까는 거의 수평에 가까웠는데 가까이 가니까 삼각형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원형으로 바뀌는 거죠. 위에서 바라보니까 원형 구도가 됐죠. 다시 삼각형으로 바뀌었고 다리는 수평으로 바뀌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늘이 막지 않은 하늘일 때에는 하늘을 위에를 너무 많이 보여주지 않고 조금만 낭을 보여줍니다. 나누는, 예, 그러니까 4분할 낭을, 구도나 예. 5분할 구도로 흐린 날은 하늘을 조금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진을 저는 많이 찍지는 않는 편이에요. 하늘을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응. 거저도 찍는 거. 바람은 흔들리지, 아까. 그거 찍었더라. 자, 이거는 이제 그 안강에서 찍은 건데요. 안강이 우리, 경주더라고요. 우리 나라가 그냥 드론이 낮은 고도로 날았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움직이는 요소가 두 개가 있죠. 움직이는 요소가 두 개가 있어요. 뭐예요? 나든가 못 자, 찾았는데. 밑에 있는 벼 이삭들이 바람에 흔들리니까 움직임이 있고, 저 위에 하얀색 포터가 지나가고 있죠. 음, 자, 이 평행선으로 만들어진 이 논이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그 방사형 구도처럼 사선 구도처럼 어느 쪽으로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만들어져요. 이건 수평 수직 구도였던 논두렁이죠. 그런 게 아니야. 수평 수직 구도인 논두렁이 점차 이제 격자 무늬로 바뀌고, 자, 동영상에서만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왼쪽에 그 논이 바람에 이렇게 율동을 치는 게 보여요. 자, 수평 수직 구도를 드론으로 찍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가로 세로를 딱딱 맞춰서 찍어야 돼. 어중중하게 돌려서 찍으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응? 자, 위에서 봤을 때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여기는 다양한 선과 색이 있죠. 다양한 선과 색의 조합을 찍은 거예요. 이런 논만 찍는 게 아니라 논과 그 옆에 인근에 있는 건물들 또는 공장지대 이런 거를 같이 집어넣어서 이 길들이 어떤 선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마치 항공사진 같은 그런 장면을 가을 들판을 이제 찍어 본 겁니다. 몸도 뛰어나 예쁘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안녕하세요. 업무용 차량 관리 통합 솔루션 카텍스를 운영 중인 대표 안재희입니다. 호미곶이. 자, 이제 여기를 이번 주에 주말에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가려고 하는데 이 수평선의 위치가 내 드론의 위치가 수평선의 위치예요. 드론을 올리면 수평선의 위치가 따라 올라갑니다.
이 상생의 손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예, 좀 더 정확하게 오른쪽 황금 분할 라인에서 왼쪽 황금 분할 라인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평선이 올라가죠. 예. 자, 조금 전에 요 수평선이 올라가는 거를 잘 보셔야 돼. 수평선이 화면 중심에 있다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죠. 좋겠어. 그거는 뭐냐면 카메라를 틸 다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난리 아웃입니다. 뒤로 가면서 찍죠. 난리 아웃. 난리 예. 아웃은 드론은 뒤에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후진만 하는 게 아니라 후진 상승을 하는 걸 기본 달리 아웃이라 그래요. 후진 상승. 그리고 달리인은 전진 하강하는 게 달리인입니다. 전진 하강 달리인, 후진 상승 달리 아웃. 자, 등대가 불 반짝였죠. 등대가 불을 반짝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뭐, 밤이랑 예? 저녁이 돼간다. 아니죠. 아니요? 해가 뜨기 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다. 예, 예, 일출이 딱 되는 순간 등대가 꺼지게 돼 있어요. 예, 예. 지금 일출 직전에 드론을 띄웠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일몰 후 일출 전에는 드론을 날리면 안 되죠. 예? 첫 시간에 예. 배웠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의 드론 법규를 살짝 어긴 거예요. 예, 원래는 해가 뜨고 나서 드론을 날려야 되는데 일출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해 뜨기 전에 드론을 날리다 보니까 이런 등대 장면을 찍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달리인. 아니야. 아, 우리 이건 아주. 좌측 트래킹하면서 회전을 살짝 준 거예요. 이걸 POI라고 합니다. 여기 등대 보이죠? 아직 일출 전입니다. 등대가 돌고 있어요. 멋있다, 그자. 와, 달리 아웃.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죠. 이 손의 위치를 화면 중앙에 두지 않았어요. 손의 위치를 화면 중앙에 두지 않았어요. 여기는 화면 중앙이네. 중간입니다. 예, 이건 화면 중앙이네. 예, 예. 달리 아웃. 다음입니다. 이거 오른쪽으로 트래킹한 겁니다. 오른쪽으로 트래킹하면서 좌러더를 조금씩 준 거예요. 이걸 POI 촬영이라 그러죠. 이 드론이 찍혔어요. 해 뜨는 장면을 여러 번 시도해서 찍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해가 나오듯이. 이거는 붐업이죠. 상승하면서 붐업 하면서 틸다운을 한 거고요. 난리 아웃입니다. 이거는 오른쪽으로 트래킹한 거고 달리 아웃 한 거고 처음에는 빨리, 여기 이쪽으로 새우녀 가야 연호랑 되겠다. 새우녀 비만 나왔다가 이게 이제 전체가 다 나오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죠. 예, 드론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 드론 누가 또 띄우네요. 어, 달리 아웃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거부터 전체까지를 한 샷에서 한 방에 쭉 올려서 찍을 수 있다. 자, 이런 촬영 기법을 우리는 누가 막 롱, 나오는 거 그자. 롱 테이크 샷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버튼 무슨 오늘만. 샷이라고요?
제 강의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해가 이 손가락 사이로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손가락 허리. 사이로. 네. 그렇죠. 여기 요 밑에. 아, 자, 이거를 이거는 부음업이에요. 이거는 지금 요거는 달리인이죠. 달리인. 아니, 달리인. 달리인입니다. 자, 속쓰림,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 전 세계 자, 요거 영상 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가리닷 전망대, 이가리 다점망대. 닷 전망대입니다. 아, 파도 이쁘다. 이게 바람이 이렇게 파도가 아름답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바람이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파도가 하얗게 부서집니다. 부서지네요. 아, 굉장히 이쁘죠. 네네. 파란 바다에 하얀 파도, 하얀 그리고 파도. 거기에 전망대. 처음에는 이 드론 영상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닷전망대가 전체가 나오고, 두 번째에서는 가까이에서 찍어주고, 전진하면서 카메라를 숙여주고, 수직으로,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와주고, 옆에서 천천히 POI로 돌려주고, 난리 아웃. 아니, 오르막. 난리인. 이거는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다가 수평으로 가다가 천천히 C자 턴을 하면서 전망대 쪽으로 가는 거죠. 어, 그리고 이거는 이 밑을 통과합니다. 요거는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걸 하시면 안 돼요. 저 부사물. 부닥치면은 물에 떨어집니다. 예, 다양한 각도에서 다점망대를 찍어준 거예요. POI로 패치 같아요. 찍어주고, 완전. 응, 돌린. 우리가 이제 8주 동안에 실습을 할 때 그중에 여기도 한번 갈 거예요. 다점망대. 자, 내 드론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날릴 수 있겠죠? 물 위에서. 응, 예. 근데 우리는 저번 주 일요일 날 아마 두 번 날렸어요. 논에서 한 번, 바다에서 한 번, 두 번. 용감해요. 와, 하다가 물을 한다 봐. 하얀 게 부서지는 게 가까이서 들었단 말이야. 이게 바위가 있는 음, 곳에 파도가 치는 것도 이쁘죠? 네. 음, 이건 사진이에요, 교수님. 예? 이 사진인 것 같은데 동영상 아니죠? 지금 이거요? 네. 동영상이잖아요. 지금 아, 동영상을 보셨잖아요. 파도가 치잖아. 사진 속에 파도가 치나요? 동영상이죠. 움직임이 없었어. 지금 제가 뭐 일단 멈춰서 놓고 플레이하면 움직여요, 아,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요번 주에 가서 찍게 될 곳이 100만 개 그 이상의 에셋이 있는 모션 어레이에서 상상력을 청보리밭하고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상생의 손이에요. 청보리밭하고 상생의 손. 그래서 포항시 7번 국도변 그게 어디로 갔지? 예. 다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내 채널 보기에서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재생 목록에서 드론 영상 촬영 기법 목록에서 포항 상생에서 요거를 제가 공유 링크를 복사해서 우리 단체톡에다가 하나 올리겠습니다. 눈썹이라는 소리다. 자, 이렇게 올라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은 전부 제가 녹화를 했으니까 녹화한 거를 유튜브에 올리든지 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오늘 혹시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지 못한 분들도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 들어가서 또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영숙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칠게요.